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네. 예. 엉뚱한 데서 터진 폭탄 정도라고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뉴스원의 오늘 기사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예. 이재명 노린 트로이의 목마 김경수 복권 여분열 폭탄됐다라는 예. 제목인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효과와 좀 다른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시도 이게 야권 분열을 노리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여권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대통령한테 이미 복권 대상자 명단을 보고를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된 이 상황에서 사실 내일 국무회의가 있고 나면 윤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이루어지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확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소위 이제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친노계 혹은 친문계의 적통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정계 복귀가 이루어지면은 비명계를 묶어내는 이제 구심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초반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혹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소식에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상황이 좀 전환이 됐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 전 지사 관련해서 그리고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세 복권 관련해서도 요청을 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밝히고 나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는 영수회담 이전에도 대통령실 쪽에서 경쟁자를 제안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쳐내 줄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면서 거부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밝히고 나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황은 분열 카드를 뒤집어서 민주당의 당내 통합 카드로 활용한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그 복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던 거는 완전히 공작 정치인데 이거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전 대표가 이제 거절을 했다. 네. 이걸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가 요청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반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대통령실에 두 사람의 복권 요청을 했다. 이걸 또 밝히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면서 이 카드가 이제 민주당 당내의 분열로는 번지지 않는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면 이건 뭐 모르죠. 사람 속마음이니까. 뭐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어떤 부가 효과는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게 좀 작동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제 여러 분석이 있지만 친명계 내부에서는 일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가도를 가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이 읽힌다는 겁니다. 워낙에 이재명 전 대표나 혹은 친명계가 당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권 후보 경쟁을 벌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런 경쟁을 거치는 게 오히려 정당성이라든지 당내 지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고요. 거기에 뭐 맞춘 어떤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데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친문계 구심점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 파이가 커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도 유능하고 좋은 후보들과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대권 후보가 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이제 앞서서 평가를 한 겁니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갈등의 구조로는 번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나왔던 얘기 중에요.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당신 경쟁자를 제거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거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인정은 정확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좀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거나 혹은 마치 이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신용하는 정도로만 요청을 해왔다라는 해명을 요청을 하고 해왔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을 요청을 해왔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청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요청을 한 시점입니다.
지난 8일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이제 명단 확정을 시켰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쯤 전, 그러니까 뭐 8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다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겁니다.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상의를 했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한다라는 의사를 담아서 분명히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밝히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요청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포함시키기로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견을 밝혔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모른 척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서 뒤늦게 나섰다라는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이제 여권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시각인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청한 거 사실인데 너무 뒤늦게 요청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직간접적인 입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요청한 건 분명한 사실 같군요. 아직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점상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안은 사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이 해명이 다소 좀 옹색해 보이긴 하는데 일주일 전에 요청이 너무 늦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 그때도 복권 요청을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했었다라는 겁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의 이제 전언에 따르면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복권 의사를 물어왔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두 사람 모두 복권하기를 원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또 뭐라고 부정을 했느냐? 영수회담을 위한 공식 협상 과정에서는 복권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 그때도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비공식 협상 과정.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그 해명을 잘 뜯어봐야 되는 건데 공식 협상 과정에서는 복권 요청이 없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동 당시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거에도 사실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의 주장은 이걸 공식 루트로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권의 관계자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요청했다는 거고요. 의견을 물어오길래 우리는 원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입장입니다. 그러다 원한다라고 보니까 답변한 것 자체는 팩트 같아요. 그건 이론의 여지 없는. 그렇습니다. 뭐 양쪽 다 그거는 이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건데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소위 함성득 임혁백 라인.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었던 그 논란의 인터뷰인 건데 함성득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를 통해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조율했다라는 얘기가 그때 한국일보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친명계 의원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쪽에서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이면 복권을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복권을 안 시킬 수 있다라고 물어오길래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마도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온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추측은 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선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이제 확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민주당의 주장의 내용을 뜯어보면 아마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의견 떠보기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릴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을 대통령실에서 했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아직 전언이군요. 그 당시에 이제 함성득 임혁백 교수의 주장의 이제 내용에 들어있는 거로는 오히려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인사였거든요. 주요 직책에 안 쓰겠다. 그래서 대권 가도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것도 포함됐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비공식적 입장이건 뭐건 거꾸로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는 해달라고 얘기했다. 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그 강도가 어떤지 혹은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분명히 있었다는 건 양쪽의 이견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논란이 이제 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돼서 민주당은 그 폭탄을 받고 여권 쪽으로 넘긴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민주당이 넘긴 폭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오히려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여권 쪽으로 돼버렸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일부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균열이 좀 터져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달 들어서 대통령실에다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게 지금 친윤계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사면 복권 관련된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고 이건 곧 한동훈 대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양새는 만약에 이게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뭐 노림수란 건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림수가 있었다면 야당을 향한 노림수. 야당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아군에 떨어진 지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한번 공이 튀기듯이 튀겨가지고 이제 여권으로 이제 번진 셈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게 극단적으로는 이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된 다음 날입니다. 지난 9일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이제 기자들한테 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비록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의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협치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당 수석 대변인이 대표하고 전혀 다른 입장을 기자들한테 밝힌 셈인데 그래서 9일날 같은 날 국민의힘이 또 공식 공지를 통해서 이 입장하고 좀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분위기가 바뀐 게 좀 읽히는 거죠.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그 뒤에 당내 분위기가 바뀐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사선 중진 의원들하고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그때도 사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SBS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을 한 건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중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의견은 곧 한동훈 대표한테 여권의 중진들의 목소리가 더 실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 내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윤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대목이군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시종일관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참견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제 뜻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의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고유 권한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여권의 중진 의원이라고 중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혜진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고유 권한이라는 거는 헌법이나 법률에는 없는 용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헌법상 대통령은 그렇게 치면 고유 권한이 없고 사면권도 고유 권한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고유 권한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결국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핑계로 되는 거다. 당정이 좀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근데 사면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그 사유 뭐랄까요? 그 배경이 뭡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사면은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접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사면을 반대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복권이에요, 진짜. 복권 자체는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저질렀던 범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사안이 소위 이제 댓글 조작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칙을 부정하고 이제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이런 사람을 복권을 시켜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말만 끊어서 보면 참 뭐 합리적으로 이해도 가는데 왜 그런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웃고 막 그러나요? 조만간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제 언론 보도되기도 했고.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인사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사안의 성격은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성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명히 더 무겁고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들이거나 이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잡아넣었던 사람들로 따지자면 오히려 원세훈, 조윤선, 박근혜 쪽이 더 가깝거든요. 글쎄요. 논리적으로 좀 사안을 끊어 보면은 맞는 얘기가 얼핏 같은데 전체 사안을 다루는 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 당시 사면도 반대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표랑은 왜 이렇게 지금 가서 잘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로남불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사면 사실을 직접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내부에서 반대했었던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좀 의문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광복절 앞두고요. 뉴라이트 논란이 뭐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이게 지금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광복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데 올해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아예 불참을 하기로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오찬 행사에도 이제 불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경축식에 불참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외에도 25개로 구성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도 불참하기로 했었고 야권 인사들, 야당 인사들도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야6당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광복절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입장을 내걸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건국절 재정과 관련해서 이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 뒤에도 협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또 고수를 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57년 지기이고 또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이철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기조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잡아줘야 된다.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아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취해왔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불법 강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건국절이라는 게 근거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관을 부정하면서 외교부한테 사도광산 등등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직접 비판을 내놨습니다. 분명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정부가 혹은 윤 대통령이 혹은 여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동의하느냐 이 어떤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주관하고 그 여러 학계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도 독립기념관 관계자가 발언을 할 때는 학자들이 이제 뒤로 돌아앉는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역사학계 독립운동가 관련 단체들 게다가 이제 광복회 혹은 이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나 친구로 불렸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단순히 이제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이제 가져왔었던 대일 외교 정책의 어떤 골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나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민감하게 이제 사안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임경빈 작가가 얘기했지만 그동안 여러 의혹이 쌓여왔는데 그 마지막 인사,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거기에 어떤 격발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동안 왜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든 양보를 하느냐? 뭐 사도광산을 비롯해서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또 왜 이런 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급기야 이제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있어서 그럼 당신들은 이 인사에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게다가 독립기념관은 8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광복절 경축식 자체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더더욱 좀 큰 불을 붙이는 형상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밝힌 이유는 보니까